네, 안녕하세요. 주식은 역시 기리기리세의 기리십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들. 오늘 하루도 다들 잘 보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오늘의 경제 뉴스 또 깔끔하게 공부해보도록 할게요. 같이 공부하시죠. 렛츠 기릿! 첫 번째 소식입니다. 어제 미국에서는 지속적으로 기대감이 솔솔 나오면서 증시가 상승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게 뭔 소린가 봤더니 바로 지난주 금요일부터 시작되었던 연준 피복 기대감이죠. 그래서 이러한 기대감 때문에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단기 반등이라도 충분히 예상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 와중에 증시가 상승한 이유가 바로 어닝 시즌 또 걱정을 정말 많이 했거든요. 그런데 그거보다 더 좋은 흐름을 나타내면서 상승 근거 중 하나가 되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번 주에 S&P의 3분의 1 정도가 한 번에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니까 사실상 이번 어닝 시즌의 마지막 승부처라고도 말할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기대감이 솔솔 나오고, 그 다음에 어닝도 잘 나오다 보니까 채권 금리는 10년물 금리는 고점을 찍고 슬금슬금 하락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변곡점이 왔다 이렇게 말하긴 조금 어렵겠죠. 시간이 조금 더 필요해 보입니다. 다음입니다. 방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지금은 이제 실적이 매우 중요할 것 같은데, 그렇다면 이번 주에 실적 발표하는 기업들 진짜 대표적으로 5대장이 있다고 하는데 어떤 기업인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번 주에 실적을 공개하는 기업들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메타, 애플, 아마존, 이러한 빅테크 5인방이 실적 발표를 한 번에 진행을 한다고 합니다. 이 기업들 중에서 하나만 있어도 작은 나라는 충분히 먹여 살릴 수 있는 그런 기업들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이 실적들은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이 중에 마이크로소프트와 구글은 내일 아침 새벽에 발표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걸 보고 오늘 자고 일어나면은 이 두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되었다는 거겠죠. 그리고 메타는 모레 아침 새벽에 발표, 마지막으로 이제 중요한 애플이랑 아마존, 특히 애플이 중요하겠죠. 이 친구들은 목요일날 미국장이 끝나고 그때 공개가 된다고 합니다. 자, 과연 경기 침체 안에서도 애플은 역시 애플이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올 것인지 관심 있게 봐야 되며, 참고로 지난 2분기 실적 발표 후 애플이 실적 발표하니까 그때 한 2, 3주간 증시가 랠리를 했던 적이 있었죠. 그런 흐름이 또 나올 수 있을지 한번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꼭 그랬으면 진심으로 좋겠네요. 다음입니다. 영국 총리가 확정이 되었다는 소식. 일단 금융시장은 환호하는 분위기입니다. 리시 수넥 42살이라고 하네요. 전 재무장관이 신임 총리에 확정이 되면서 210년 만에 최연소 총리가 나왔고, 그리고 첫 번째 비백인 인도계 총리가 나왔다고 합니다. 참고로 리시 수넥은 골드만삭스 애널리스트도 한 적이 있고, 그만큼 경제에 어쨌든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다는 거겠죠. 그리고 그 바탕은 바로 옥스퍼드대에서 경제학도 공부한 바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은 전형적인 금수저라고 합니다. 인도 신분지에서도 최상위층인 브라만 계급 출신이고, 또한 인도의 IT 재벌딸과 결혼해서 지금 재산이 무려 1조 1,800억이나 된다고 하네요. 그나저나 이 정도 자산이면 우리나라에서는 진짜 손에 꼽히는 부자일 것 같은데, 그런데 영국에서는 222등 이 정도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야, 영국에는 진짜 부자가 많구나 라는 생각도 동시에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번 비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재산은 8조 정도로 추산이 된다고 합니다. 자, 과연 소방수로 등장할 리시 수네, 이 사람이 잘할 수 있을지, 더 이상은 세계 증시에 민폐를 안 끼칠지 그 부분을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중국이 날렸다고 하네요. 어제 우리나라 증시가 열렸을 때 항생이 6%나 폭락한 바 있었죠. 그 이유는 중국의 시진핑 3연임과 더불어 권력 독점에 대한 걱정 때문에 이러한 하락이 나타났는데, 거기서 끝난 게 아니라 미국에 있는 중국 주식도 폭락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기업이 빠져나왔더니 텐센트 14% 급락, 알리바바 12% 급락 등등등. 다른 미국 주식은 마이크로소프트 2% 상승, 애플 1% 상승, 알파벳 1% 상승 등 이런 것들이랑 비교하면 상반된 움직임인 걸 확인할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런 걸 봤을 때 중국이 불안하고 홍콩이 불안하면은 야, 근데 거기서 나오는 외국인 자금이 한국에 좀 오면 안 되나? 라는 생각이 조금 들거든요. 과연 실제로 시간이 흘렀을 때 한국에 그 자금이 들어올 수 있을지 이 부분을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지금 현재 항생은 0.8% 정도 상승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그런데 이 와중에 스타벅스 주가가 빠졌다는 소식. 어제 증시는 분명 나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스타벅스가 무려 5.5%나 급락을 했는데요. 여기에는 분명 이유가 있겠죠. 그 이유가 뭔가 봤더니 또 시진핑 때문이라고 합니다. 또 진핑이네요. 또 진핑. 그렇다면 스타벅스랑 중국이랑 뭔 상관인가 봤더니 스타벅스가 지금 중국을 공략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미 스타벅스는 올 연말까지 중국 내 6,000개 매장을 만든다라고 말을 했으며, 그리고 25년까지 9,000개로 확대하려고 했는데, 그런데 최근 들어 제로 코로나 정책 때문에 그 타격을 분명 받고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시진핑이 또 독재 장기 집권을 한다고 나왔으니까 여기에 대한 걱정이 또 튀어나왔다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로 인해 스타벅스뿐만 아니라 카지노 주가도 급락한 바 있다고 합니다. 다만 이 와중에 일단 아직까지는 걱정입니다.
맞습니다. 어제 우리가 공부를 했었죠. 그리고 제로 코로나 정책이 절대로 영원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이렇게 주가가 빠질 때는 기회 아니겠니? 라는 생각도 분명 나온다고 합니다. 혹시나 스타벅스를 관심 있게 보신다면 지금 같은 기회에 역발상 투자를 해야 되는지 한번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현대차 실적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까요? 일단 증권가에서는 전부 다 실망스럽다며 목표가를 줄줄이 하향 조정했습니다. 세타2 GDI 엔진 충당 비용을 제외를 하더라도 금융 부분에서 실적이 부진했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번에 세타2 충당금이 나오지 않았더라도 이렇게 주가는 하락할 수밖에 없었다고 합니다. 실적이 부진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바로 금리 상승 영향이라고 합니다. 결국 한투에서는 26만원으로 하향, 그 다음에 현대차증권은 24만원, 메리츠증권은 21만원으로 목표가를 낮췄고 모든 증권사가 공통적으로 금융 부분이 아쉽다고 말했는데 그렇다면 얼마나 안 좋았나 봤더니 항상 분기당 현대차는 5천억에서 6천억 정도를 금융 부분에서 벌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3,800억 밖에 안 된다고 하니까 사실상 거의 반토막 가까이 난 걸 확인할 수 있죠. 당연히 큰 타격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어쨌든 이러한 증권사의 안 좋은 뷰가 나오자 오늘 현대차는 보합권의 움직임을 나타내고 있으며 최근 들어 현대차 거의 한 20% 정도 하락을 했죠. 과연 앞으로는 어떻게 흘러갈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오늘 원전주가 안 좋았습니다. 그건 바로 이 소식 때문에 그런데요. 원전주에 빛이 드나 했더니 하지만 또 갑자기 어둠이 또 들이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얼마 전 폴란드의 원전 기업들이 수출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왔었습니다. 기억하실 거예요. 그리고 그때 원전주가 상한가를 가는 등 좋은 흐름을 나타냈는데 하지만 한국과 경쟁 중인 미국이 이 타이밍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무슨 소송인가 하고 봤더니 그 내용은 한수원의 일부 기술이 미국 법에 따른 수출 통제 대상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소송을 제기한 게 바로 웨스팅하우스라는 기업인데 그런데 이 기업이 이렇게 소송을 거는 거는 사실상 우리랑 협력을 해라 이렇게 압박하는 거라고 합니다. 실제로도 2009년에 똑같은 일이 있었다고 하네요. 아랍에미리트에 수출할 때도 웨스팅하우스는 같은 문제를 제기한 바 있었으며 그리고 그때 우리나라는 기술 자문료를 지급하면서 결국 진행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바뀔 수 있는 게 별로 없겠네 라는 생각은 분명 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원전 수출에 큰 걸림돌이 되는 그런 소식이라고 볼 수 있고 그리고 왼쪽에 이러한 소식도 떴습니다. 폴란드 부총리 원전 사업자로 미국 웨스팅하우스 선정 가능성 커 그리고 그 이유 중 하나는 바로 미국이 안보 파트너라는 사실을 무시하지 못하기 때문에 미국 기업도 무시하지 못한다 이러한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정말 우리에게는 아쉬운 소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연 폴란드에서 우리가 수주를 딸 수 있을지 아직까지 확정이 되지 않았죠. 만약에 여기서 약간 삐끗한다면은 지난번에 급등했던 원전주가 또 급락하는 경우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연속적으로 이 소식을 보도록 할게요. 미국은 우리 편이 아니야. 미국은 결국 미국 편입니다. 미국 옐런 재무장관이 IRA 법안에 대해서 입을 열었다고 하는데요. 우리에게는 아쉬운 소식을 전했다고 하네요. 옐런이 그래서 뭐라고 했나 봤더니 한국의 우려를 인지하고 있다며 그러나 법을 따라야 한다는 방침을 분명히 언급했다고 합니다. 그러니 그 말을 조금 풀어서 보자면은 우리가 이제 그 내용도 알고 검토를 해볼게. 그런데 좀 어렵지 않겠어? 라는 의미라고 볼 수 있겠네요. 물론 이 와중에 재무장관이 어차피 할 수 있는 일은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이 발언은 큰 의미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도 확인할 수 있는데 하지만 기대감을 가지고 있던 한국에게는 당연히 아쉽다고 볼 수 있겠죠. 그나저나 이 와중에 현대차는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내년 상반기로 예정되었던 미국 조지아주 전기차 공장 착공식을 앞당겨서 오늘 진행한다고 하니까 그만큼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과연 결과가 어떻게 될지 일단 미국의 중간 선거가 끝나고 지속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입니다. 테슬라 중국에서 가격 낮춰. 이런 소식을 보면은 야 생각보다 안 팔리나 보다 라는 생각이 들죠. 테슬라가 중국에서 최대 9%가량 할인을 시작했다고 합니다. 모델 3는 5% 하락해서 5,200만원 그리고 모델 Y는 8.8% 할인해서 5,700만원에 살 수 있다고 하네요. 그렇다면 이렇게 낮춘 이유가 뭔가 봤더니 바로 중국에서는 지금 일종의 경기 침체를 겪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할인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 이렇게 가격 경쟁까지 나타내지면은 다른 전기차 업체도 경쟁 참여할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경쟁이 치열해질 거라고 볼 수 있는데 과연 전기차 업체들은 어떤 결과를 나타낼지 관심 있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나저나 우리나라에서는 모델 3를 얼마에 파는가 봤는데 중국에서는 5% 할인해서 5,200만원에 판다고 하죠. 그런데 한국에서는 7,034만원이 최저인 걸 확인했을 때 조금은 차이가 큰 것도 분명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혹시 여러분들 여기에 대해서 알고 계시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혹시나 이렇게 중국과 한국의 가격 차이가 심한 이유가 단순히 그냥 시장 가치 때문에 이게 나는 건지
건지 아니면은 저기릿이 모르는 그런 다른 이유가 있는 건지 혹시 아신다면은 댓글로 남겨주시면 진심으로 감사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조금 놀랄만한 소식이었죠. 트위터 인수에 참여한 미래에셋, 일론 머스크가 추진하는 트위터 인수에 미래에셋 금융그룹이 2,400억 규모로 참여한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와 함께 트위터 지분을 공동 인수하는 구조라고 볼 수 있겠죠. 갑자기 우리나라 미래에셋이 왜? 라는 생각이 들지만 어쨌든 이러한 소식이 나오자 왼쪽에 보시다시피 미래에셋 벤처 투자가 오늘 아침에 20%쭉 올랐다가 결국 지금은 0.9% 상승으로 전부 다 반납하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플러스 이 계획은 그냥 지금 당장 나온 게 아니라 원래 지난 4월부터 계획하던 것으로 중간에 보류가 되었다가 머스크가 다시 트위터 인수를 하겠다 이런 소식이 나오자 다시 투자를 진행하게 된 거라고 하네요. 어떤 결과로 끝날지 모르겠지만 당연히 대박 투자라고 생각하고 이렇게 투자를 하는 거겠죠. 좋은 결과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티슈진 바로 따상 갑니다. 야, 따상이 여기서 나오네요. 극적으로 지옥에서 돌아온 코롱 티슈진 오늘 따상에 도착했습니다. 진짜 말 그대로 따블로 출발한 다음에 상한가에 도착했죠. 신라젠도 시초가는 빠지고 시작을 했는데 티슈진은 후발 주자라 그런지 더 강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따상 특성상 거래량도 많지 않겠죠. 1조 4천억짜리 회사가 395밖에 안 나왔기 때문에 진짜 천하제일 단타되는 내일일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여기서 한번 내 수익률을 좀 올려볼까, 이때까지 손해봤던 거를 만회해볼까 이런 생각이 드는 불러방 투자 한번 해볼까 라는 생각이 분명 들 수 있는데 항상 이거는 위험하다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기존 티슈진 주주분들은 이렇게 주가가 급등하게 돼서 진짜 다행인 것 같습니다. 좋은 가격에 매도하시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다음입니다. 집값이 하락해요. 부동산뿐만 아니라 모든 자산 가격이 하락하는 추세지만 특히 서울 강북 부동산은 심리적 저항선인 평균 10억이 무너졌다고 합니다. 참고로 강북권 아파트 평균 매매 가격은 2014년부터 지금까지 꾸준히 상승한 바 있는데 올 7월에 처음으로 꺾이며 하락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금 봤을 때 거래로 줄어들었고 금매 중심으로 거래가 되고 있기 때문에 감소폭은 더 커질 수 있기에 걱정이 많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금리가 올라갈 때 부동산이 좋기는 정말 어렵구나 라는 걸 한 번 더 느낄 수 있었네요. 다음입니다. SPC 불매 운동이 조금씩 커지고 있다는 소식이 나왔는데요. 지난번에 한 번의 사건이 있었고 그리고 그 이후에도 연속적으로 불미스러운 일이 생기면서 사람들의 관심이 커져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길이 또 어제 확실하게 느꼈는데요. 요기요라는 배달 어플에 딱 들어갔는데 파리바게트, 베스킨라빈스 이러한 기업들이 평소에는 할인하는 걸 잘 보지 못했는데 동시에 할인하는 걸 딱 봤을 때 아, 이거 불매운동 타격 있나 보다, 할인으로 이거를 돌파하려나 보다 이런 생각이 바로 들었습니다. 참고로 SPC 가맹점은 무려 6,000개나 된다고 하며 대표적인 게 바로 파리바게트랑 베스킨라빈스 그리고 던킨도너츠겠죠. 그래서 왼쪽에 보시다시피 SPC 삼립의 주가는 빠지는 걸 볼 수 있는데 그런데 오늘은 이렇게 급등하는 걸 딱 봤을 때 생각보다 투자자들은 결국은 SPC 불매운동이 그렇게 길지 않을 것이고 큰 피해는 아닐 것이다, 그리고 SPC가 잘 대응을 할 것이다 이러한 기대감이 반영되는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어떻게 흘러갈지는 조금 봐야겠는데 일단은 이러한 불매운동이 나오면은 당연히 가맹점 주도 피해를 받을 수밖에 없겠죠. 이러한 부분에 대한 논란도 계속 갈수록 커질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SPC 그룹은 가맹점주에게 그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떠한 보상을 할지 대화를 하고 있다고 합니다. 다음입니다. 정부의 50조 투하 소식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어제 건설주와 증권주가 갑자기 반등한 흐름을 나타냈었죠. 하지만 어제 우리가 공부했다시피 이러한 소식은 첫 번째 날보다는 두 번째 날에 어떻게 흘러가는지 그러한 부분이 중요할 때도 있다라는 걸 말씀드렸는데 그런데 오늘 봤더니 어제 반등했던 건설주, 증권주가 오늘은 또 급락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죠. 물론 큰 폭의 하락세는 아니라서 큰 걱정을 할 필요는 없겠지만 여전히 시장의 걱정은 남아있고 결국은 시간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생각보다 별일 없네, 큰일 없네 라는 이야기가 나와야지 그때부터 추세적 상승을 나타낼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건설주와 증권주를 공부하신다면 조금은 길게 몇 개월 정도를 보고 분할 매수를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다음입니다. 요즘 바이오가 심상치 않다는 소식입니다. 사실 바이오는 투자자들에게 공포와 뭔가 작전주 같은 느낌을 주는 주식이죠. 그래서 저기릿은 바이오는 거의 건들지 않는데요. 아마도 여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공감을 하실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꿈과 희망을 주었지만 벌써 2년 넘게 하락세를 나타내고 있기 때문에 투자자들의 한숨만 남아있는 주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미국에서는 바이오주가 이런 장에서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다고 하는데요. 그 와중에
신고가를 내는 친구들도 있다고 하니까 뭔가 상황이 바뀐 거 아니니 이런 생각 분명 해볼 수 있겠죠. 왼쪽에 보시다시피 타이거 미국 나스닥 바이오 이 ETF를 봤을 때 최근 들어 증시가 안 좋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슬금슬금 올라가는 모습을 우리가 체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위기가 바뀌었다는 거겠죠. 물론 바이오 같은 경우는 워낙 공부하기가 어렵고 그리고 예측이 불가능하다 보니까 쉽게 다가가긴 좀 어렵지만 여러분들이 혹시나 관심이 있다면 ETF로는 충분히 공부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지막입니다. 포스코 실적 발표 소식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포스코는 4%나 하락하는 등 매우 나쁜 흐름을 나타내는데요. 3분기 실적도 아쉽지만 4분기도 아쉬울 거다 이러한 평가가 나온다고 합니다. 참고로 올해 3분기 포스코의 영업이익은 9,200억이 나왔는데 예상이 1조 4,800억이었다고 하죠. 영업이익은 쇼크가 나온 걸 체크할 수 있습니다. 물론 포스코 입장에서는 조금 억울하기도 합니다. 악재가 많았죠. 사상 처음으로 포항 제철소가 침수되고 그리고 전세계 경제도 둔화하기 시작하면서 경제가 좋아야지 철강업계가 좋을 텐데 그 반대 상황을 맞이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포스코 그룹은 지금은 조금 안 좋지만 더 큰 투자를 하겠다 이러한 발표를 한 걸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3년간 9조 원을 더 투입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 대상은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는 2차전지 소재 분야라고 하니까 앞으로의 포스코는 어떻게 될지 그 부분은 우리가 꼭 계속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공부 여기까지 끝났습니다. 항상 이렇게 같이 공부해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기리셨습니다. 빠이요.